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기업은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방산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전쟁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을 때 크게 가는 경향이 있고, 크게 가는 만큼 또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는 이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 자, 최근의 흐름으로 일봉으로 돌아가서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올 초부터는 굉장히 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때는 좀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올랐고,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최근에는 좀 깊게 빠졌어요. 한번 깊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상승 중이고 현재 59,9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각을 좀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매물이 좀 실현이 될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평당 구간이 다 다르실 텐데 이제 각각 지금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자,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은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빨간불이죠. 그래서 요때 그리고 요때 이틀 제외하고서는 계속 연일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고요. 자, 공매도 비중 상황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베팅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2조, 2조 7천, 3조 1천, 2조 8천, 2조 5천, 2조 8천. 그래서 과거에는 한번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래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오래 좋아지는 그림. 네, 다만 이제 2017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보시면 180, 250, 260, 310, 350, 330.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어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고, 올해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00 위의 레벨은 굉장히 지금 부채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런 부채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애초에 장기 투자보다는 좀 중기 안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RO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는 적자였고요. 그 이후에는 5, 15, 6, 좀 들쑥날쑥합니다. 다만 올해는 좀 크게 좋아지면서 12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올해 배당은 307원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0.6%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은 31.04배, PBR은 3.53배로 지금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다누리, 요 다누리호가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을 하면서 좀 큰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내년부터 과학 관측 데이터 수신이나 기술 검증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한국의 첫 우주 탐사이자 미국과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에 이은 세계 7번째 달 탐사라는 거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한국이 우주 탐사선 운용 노하우 등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주 강국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강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좀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누리호 발사도 있었죠. 1차는 좀 실패를 했지만 2차에 성공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 자, 그런데 이런 누리호와의 이 연계도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뭐 6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상반기 중에 일단은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뭐 또 3차가 좀 실행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다면 또 여기서도 주가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 132억 원을 들여서 재사용 기술과 다단 연소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3차 발사도 계속해서 좀 뉴스 나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29일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국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인 항공기 이제 도발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런 격추라든지 이런 대응에 좀 실패를 했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방산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사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자, 이런 또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동사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 개발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설계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과제를 통해서 확보된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활용될 공중 발사 드론 그리고 유무인 복합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전망 좀 말씀드리면은 국제 안보 강화 등으로 인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의 경우도 완제기 해외 수주 이제 신규 수주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성장성 등이 가셔야 될 전망이고, 이에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고평가의 영역까지도 지금 진입한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물론 이런 모멘텀들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거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구간이고 수익성이 있더라도 나더라도 그렇게 크다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일단 반대 의견 드리고, 보유자분들 지금 수익 많이 나고 계신 분들, 이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지금 많이 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은 지금은 덜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지 증시가 흔들리면서 최근에 증시가 많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좀 최대한 좀 챙기는 쪽으로,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는 쪽으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각자 비중은 알아서 덜어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자, 여러분들 목표는 좀 보수적으로 드릴게요. 한 54,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 상승 보실 분들은 54,000원까지만 보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은 비중 덜어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땐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더라도 손절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혹시라도 물리셨다면 지금은 물은 못 타요. 물 타시려면 여기 바닥 찍었을 때 있죠. 4만원에서 45,000원, 적어도 요 구간에서 타셨어야 되는데, 이제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물 못 타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탈 구간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흔들려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 밑에서 4만원, 45,000원 여기서 한번 물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물 타지 마시고 일단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다만 지금 증시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익 매물이 한번 또 쏟아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서 불리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이때 물 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5만원 중반대까지 평단 맞춰 두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투자 전략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